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리뷰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른 아세모글루의 권력과 진보입니다. 이 책은 기술의 발전이 진보를 담보하지 않으며 발전된 기술을 진보에 기여하게 할지 아니면 소수의 기득권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쓰일지는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자평을 하겠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신 박권일 선생님. 네, 제 20자평은 Simple is the best입니다. 이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두껍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논지가 어렵진 않아요. 뭐 논지를 꼬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고 그 논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세모글루가 쓴 책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작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에서 또 꽤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도 굉장히 단순한 논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또 논거는 풍부하게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쓰여 있고 또 이해하기도 쉽다. 하지만 두껍다.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근데 이 아세모글루가 경제학계에서 나름 유명해진 계기는 예전에 식민지 연구였어요. 식민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좀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경제학을 조금 경제학 개론이나 원론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생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엔도지니어티라는 그 내생성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과관계가 서로 딱딱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어서 결과가 원인에 다시 영향을 준다거나 원인이 여러 가지여서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거나 해서 내부의 어떤 원인들 때문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내생성 문제라고 하거든요. 반대편에 이제 외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외생성의 문제일 경우에는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쉬운데 내생성 문제가 발현이 되고 나면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굉장히 이론적인 난제가 됩니다. 근데 이 내생성 문제가 예컨대 어떤 거냐면 경제 성장과 포용적 제도라는 두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 경제가 성장한 나라들은 대체로 포용적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제 성장의 원인이 포용적인 제도에 있는가 아니면 경제가 성장해서 그 원인 때문에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었는가 이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큰 난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 아세모글루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제 논문에서 식민지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식민지 국가들 연구해서 이 내생성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진국들을 연구를 하면 선진국 속에서 그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일으켜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식민지의 경우에는 제도가 강제로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생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 식민지들의 제도 도입 이후의 경제 성장률을 수치로 밝혀냄으로써 이제 학계에 굉장히 이제 스타로 떠올랐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쭉 많은 저술들을 발표하고 대중서들도 발표하고 하면서 2024년에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이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의 연구 단순한 명제 제도가 좋은 제도가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그 굉장히 지극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단순한 명제를 끝까지 몇십 년 동안 붙잡고 가서 결국은 노벨상까지 탈 수 있었다라는 이 뚝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 역시도 그런 어떤 뚝심을 보여준 책이고 Simple is the best라는 20자평을 정해봤습니다. 네. 다음에 심진경 선생님.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거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쓴 문명사 책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중세 이전 뭐 신석기 뭐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뭐 그런 농업혁명 그때 혹은 그 이전에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을 때 뭐 그때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혁명 그 이후 뭐 아무튼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그 이 변천 뭐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걸 쭉 이제 따라가는데 그러한 어떤 문명 우리가 흔히 뭐 그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와 같이 이렇게 문명사적인 어떤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막 순차적으로 그런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맨 앞부분에 그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최근까지 뭐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되게 이제 문명사적인 그런 기술을 좀 연상시킨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식민지 시대 보면은 강경의 인간 문제라는 장편 소설을 보면은 거기에 그 선비라는 여자 주인공이 그 이제 그 돈 많은 지주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농사를 짓고 막 어렵게 살아도 이제 흰 쌀밥 못 먹는데 그 집을 갔더니 개가 흰 쌀밥을 먹더라. 이제 그런 식의 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때 당시에도 뭐 관계 무슨 뭐 관계 수로 뭐 이런 거 개선하고 무슨 농작 뭐 기술 같은 거 새로운 농작 기술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쌀 생산량이 엄청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민지 시대 소설을 보면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을 보면은 진짜 밥을 뭐 며칠에 한 끼씩 먹고 그 다음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몸을 다 가려주지 않아서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맨살이 막 다 드러나고 이런 소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에 중세 때나 이런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극한의 궁핍. 근데 그때도 엄청 중세 때도 엄청 막 그런 기술 개발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이 다 이제 무슨 그 종교인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그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수도회직을 짓는데 그 다음에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고 이제 그게 그나마 좀 달라진 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노동자들 투쟁을 통해서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보면은 중세와 같은 그러한 어떠한 기술적 어떤 이 성취가 오히려 더 큰 빈부격차를 만들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다시 연출될 그런 우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를 되게 이제 어떤 문명사 기술의 그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딱 서술을 하고 있어서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자평은 뭡니까? 처음에 얘기했을걸요 아마? 경제학적으로 보면 문명사로 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두 분이 20자평을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짧게 20자평을 마무리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제 20자평은 까먹었네요. 이거 까먹으면 어떡해. 네 뇌가 문제인 거지. 듣다가 까먹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 20자평은 인간을 평가절하하지 않는 경제학입니다. 이 책의 제목도 그렇고 권력과 진보 혹은 뭐 테크놀로지 특히 거시경제학 같은 것들을 다루거나 하는 경우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존재 자체의 가치나 그들의 역할, 그러니까 경제학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들어와 있는 기능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행위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이제 과소평가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 이 경제적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과연 개개인의 인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과소평가하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을 환기시켜 주면서
저희가 이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좀 경제학에 대한 오해, 편견, 약간 경제학은 딱딱하고 막 기계적일 것 같고 그것에 대하여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이 들어갈 만한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는 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고 굉장히 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정말 인문 교양서처럼 활용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8평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긴 것 같습니다. 뭐야? 책이- 지적질이야. 책이 두껍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4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